우리는 모두 성공을 꿈꿉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 위대함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의 경쟁자일까요? 부족한 자원이나 불리한 환경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마주해야 할 가장 거대한 적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순간의 분노, 걷잡을 수 없는 불안, 근거 없는 두려움. 이 모든 감정들이야말로 당신을 위대함의 문턱에서 번번이 끌어내리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한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의 저서 군주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권력의 본질에 대한 가장 날카롭고 냉혹한 통찰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지혜와 평온이 필요한 다른 이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배신과 암투, 전쟁을 일삼던 극심한 혼돈의 시대였죠. 마키아벨리는 유능한 외교관이었지만 정치적 격변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추방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가 쓴 군주로는 알라 기자에 앉아 써내려간 추상적인 철학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을 직접 목격하고 스스로가 그 가혹한 현실을 온몸으로 겪어낸 자가 피로 써내려간 생존 지침서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 혹은 충성심이 깊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권력은 오직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혼돈 속에서도 냉철하게 대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최종 목표에만 집중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단순히 강하게 보이는 것을 넘어 실제로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분노, 사랑, 심지어 동정심과 같은 감정이 결코 당신의 결정을 이끄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필요할 때 냉혹해질 수 있지만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쓰라린 패배를 겪었을 때, 혹은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조차 감정에 휘둘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오직 궁극적인 목표만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 감정적 거리두기가 왕국과 백성, 그리고 스스로의 운명을 장악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분야를 지배하고 사업에서 성공하며 수많은 경쟁자들을 뛰어넘고 싶다면 감정 통제야말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시험하고 자극할 것입니다. 당신을 공포에 떨게 하고 좌절시키고 분노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당신을 밀어 넣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감정의 파도에 굴복하는 순간 당신은 힘을 잃고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의 행동을 통제할 권한을 넘겨주게 됩니다. 역사 속 위대한 왕들과 장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키아벨리는 로마의 카이사르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인물들의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가장 올바른 사람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핵심 원칙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압박감에 못 이겨 이성을 잃고 허둥댈 때
침착함과 통제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바로 승패를 가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변변치 않은 가문에서 태어나 로마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과 존경을 통해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모든 결정은 뜨거운 감정이 아닌 차가운 논리에 기반했으며 필요할 때는 잔혹한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을 움직인 것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이러한 인물은 존재합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열세의 전력, 조정의 불신과 모함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감정에 휘둘려 판단을 그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난중일기에는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전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냉철한 전략가였습니다. 모두가 패배를 예견했던 명량해전에서 불과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강인한 자기 통제력이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증명합니다. 냉철함은 결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마키아벨리는 또한 사랑과 두려움의 본질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잔인함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은 타인의 마음에 의존하기에 변덕스럽지만 두려움, 즉 권위에 대한 존경심은 리더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사랑에 의지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감정에 종속되고 약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까요? 이는 타인의 인정이나 애정에 목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의 노예가 아니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당신의 길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지금껏 얼마나 많이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까? 분노와 좌절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날려버렸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안주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당신이 가진 위대한 가능성을 외면한 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감정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 통제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정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는 순간 당신은 상황을 통제하고 스스로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모든 것의 결과를 결정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좇는 쾌락이 사실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덫이라면, 욕망 자체가 당신의 적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냉철함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압박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무너져 내릴 때 당신은 고요히 집중을 유지합니다. 모두가 주변의 소음과 자극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당신의 눈은 오직 목표만을 향합니다. 당신은 감정적 반응이 아닌 전략과 논리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감정 통제는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당신을 굳건히 서 있게 하는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쉽고 편한 길이 아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며 다른 이들이라면 이미 포기했을 지점에서 묵묵히 전진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권력의 기초입니다. 감정은 강력하지만 그것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지배해야 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될 여유는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게임은 자기 자신을 먼저 정복한 자가 승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일단 스스로를 정복하고 나면 당신은 어떤 상황이든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냉혹한 진실이지만 유일하게 중요한 진실입니다. 권력의 도가니 속에서는 약점이 설 자리가 없으며
감정의 변덕이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정상을 유지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냉정함이라는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둘러싼 세상의 혼돈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심리적 방패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정하고 비인간적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은 정밀하게 사용해야 할 강력한 도구이지만 결코 당신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전략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냉정함은 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과 행동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여 명확하게 생각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며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입니다. 이기의 순간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압박감에 짓눌리고 싶을 때 냉정함은 당신에게 잠시 멈추어 생각하고 찰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적 혼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침착하고 냉정한 사람은 단연 돋보입니다. 실패의 순간 모두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때 당신은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정에 휩쓸릴 때 냉정하고 계산된 대응은 언제나 공황 상태에서 비롯된 반응보다 빛을 발합니다. 또한 이러한 냉정함은 당신과 타인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만들어줍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개방적인 리더는 타인의 조종에 취약해집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타인에게 그 약점을 이용하라고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리더는 존경과 두려움, 그리고 경외의 대상이 됩니다. 이 냉정함이 만드는 심리적 장벽은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물론 감정은 인간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길 수는 없습니다. 성공을 원하는 리더는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통제한 다음 논리와 전략의 길을 안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냉정함은 시간을 통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자기 인식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평정심을 잃게 만드는가? 어떤 감정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는가? 당신의 감정적 약점을 파악하면 그것을 통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하며 더 중요하게는 권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권력은 외부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즉 외부의 소음과 상관없이 중심을 잡고 침착하며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높은 수준의 감성 지능을 옹호했습니다. 언제 온화함을 보여주고 언제 냉혹함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아는 리더, 바로 그가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승자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감정적 힘을 시험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권력이라는 게임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최후의 선택받는 자입니다. 냉정함은 당신을 소음 위로 끌어올려 다른 이들은 꿈만 꿀 수 있는 힘을 쟁취하게 할 무기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전사이며 전사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업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서든 냉철함을 유지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목표에 집중하는 능력이야말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려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냉정을 유지하는 기술, 그 어떤 것에도 당신의 감정을 지배당하지 않는 법을 터득한다면 당신은 분명 다른 모든 이들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압박감에 무너져 내릴 때 꿋꿋이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힘을 키우고 냉정함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선택받는 존재가 되는 그 여정의 모든 순간에 이 지혜가 당신과